푸하. 안녕하세요, 닥터푸 임종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 7, 8, 9화를 몰아서 한꺼번에 해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 그럼 이제부터 스리생 7, 8, 9화 빠른 리뷰 시작해볼게요. 망가져서 다시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간 못 쓰게 돼요. 일단 오늘 입원합시다. 아니요, 입원 안 할 겁니다. 간 이식을 했는데 저 그냥 죽을래요. 어때요?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이식 후에 치료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식은 이제 물론 수술이 정말 어렵지만 관리를 평생 하는 거고요. 맞아요. 관리를 평생 하지 않을 거면은 이런 식으로 뭐 무슨 이유든 간에 안 할 거면 그 기회를 차라리 그걸 기다리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건강을 훨씬 잘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식하면은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먹어야 되잖아요. 돼요. 어쨌든 남의 장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의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힘들게 이식했던 간을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운이고 사실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식을 남의 대기한 사람이 훨씬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온 건데 그거를 맞아요. 그에 대한 자각은 있어야 되는데 저 이식 대기자가 엄청 많고 이식이 가능한 뇌사 케이스가 생기는 거 되게 드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간병인 분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이준이가 애들 마음이 와서 좀 있었거든요. 걸려서 찾아간 것 애들 같아요. 발에도 그 뒤로 갔어요. 남편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분 약을 또 안 먹었죠. 약 아직 안 드셨네. 이렇게 말투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환자한테 그리고 드셨네. 가운을 안 입고 그러니까 친근하게 그 퇴근하는 그 복장 그대로. 네. 이거 가끔 제가 쓰는 수법인데 수법이요. 오. 아니 평일에는 아니고 주말에 회진 돌 때 평상복으로 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주말에까지 이렇게 와서 맞네. 뭐 했다는 이렇게 티를 내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면은 저는 근데 진짜로 사복 입고 간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진짜 문득 생각이 나서 퇴근하려고 옷을 다 네, 갈아입고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 가는데 환자 한번 보고 가야지. 실제로 그걸 다시 또 가서 가운을 입고 그러기보다는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야. 지금 너무 문득 생각이 났고 지금 딱 대화를 하고 싶은 타이밍이야. 환자인가요, 여자친구인가요? 아유, 지금 컷. 거의 여자친구 보러 가는 기분인데 지금 봐야겠다. 지금 딱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운을 갈아입고 하는 맞아. 그런 거를 저도 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병원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이럴 때는 또 드라마 같아요. 한 시간 전에 트리돌 원앰플 들어갔습니다. 아니 센 약이 그거 말고 그 뭐지? 패치딘인지 뭔지 그건 알아. 딱 중독자구나. 저 환자분 패치딘은 의사 처방 없이는 못 드려요. 마약성 패치딘이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고 데메롤이라고 많이 해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봤죠. 응급실에도 가끔 너무 아프다고 와서 무조건 이 마약성 진통제만 놔달라고 자기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난 실제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유명 연예인인데 있었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막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응급실을. 근데 그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는 게 꼭 환자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중독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의 병과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라서 그렇지. 그 이런 상황에서 좀 공감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게 공감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계속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더 몸이 망가지는 거고 중독을 더 심화시키는 거니까 단호하게 끊긴 끊어야 되죠, 사실. 개인 일은 이 방에 들고 들어오지 마. 그럴 때 신경 나가.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멘붕 왔는데 가정사가 와서 멘붕이 와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좀 멘붕 상태로 네. 있는데 사이너스에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니까 자기 개인사를 수술실에 가져오지 네, 말라. 최근에 당직 설 때도 힘들어하더니 엊그제 윤미성 산모 사망한 게 충분히 여가 도망을 컸나 봐요. 갔어요. 몸도 피곤해서 생각까지 그렇게 되니 그 일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지금 추미나 거의 잠을 못 잤죠. 아, 이런 모습의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명은홍 선생님 오지 않 씻지도 못하고 하품 너무 느낌을 잘 살렸어. 느낌 알죠? 느낌. 명은이 안 돌아오셔. 걸으면서도 졸고 있는 느낌. 내일 아침에 곰새끼한테 가서 말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도 잘하고 도망도 안 가고 교수님들한테도 잘하는데 왜 걔만 근데 유리해줘요? 진짜 아니 은원이는 이렇게 도망간 주제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애들을 더 소식도 챙겨주잖아. 안 되는데 사실은 왜 좀 걔만 약하고 좀 이렇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징징대는 사람은 더 챙겨주게 돼. 우는 애를 떡을 주게 돼 있고 이렇게 묵묵하게 곰같이 일하는 애들은 그냥 일을 더 주고 우는 애한테 떡을 주고 그러니까 곰 입장에서 억울한 거지. 내가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꾸. 교수님 근데 다음날 곰새끼한테 얘기한다고 해놓고 그만둔다고. 따뜻한 커피 그러니까 너무 좋은. 드세요. 아니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힘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되게 보기 오 그러니까 이거 레지던스가 들어봤어. 근데 그 전날 이렇게 한번 발산을 하니까 다시 에너지가 음. 생기는 거죠. 풀었네, 한번 요걸 풀었어. 하니까 드세요. 설마 돌아왔어. 여우가 돌아왔어. 항상 이렇게 죄 지은 표정으로 돌아오죠. 이럴 때는. 오늘 내일 입원하는 양석훈 교수님 산모는 제가 맡겠습니다. 뭐 대단한 걸 그러니까. 해주는 평생 거죠. 당연한 거지. 죄송해요. 오늘까지만 당직 부탁드릴게요. 이게 진짜 나쁜 거야. 사람들 다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둘이 있을 때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당당당한 사람한테 당당당 당을 하라고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5시 반이 교대 시간이에요. 원래 제가 간호사들 도지영 교대 산모까지 시간이라 인계를 하고 있는 건데 저기 도재영 산모 재환자인데요.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당직 선생님한테 오더 내고 매니지 좀 부탁한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자기 일을 떠넘기고 그러니까 수술장 핑계를 대고. 그것도 도망갔다가 왔는데 온 날에 이렇게 떠넘기고 아. 가면은 근데 더 이건 진짜 얍삽한 거는 사실은 뭐 아직 필요가 수술상도 안 없다는 거지. 최악이죠. 이거는 아. 정말 대놓고 얌체짓을 하는 거고. 그 수술 준비할 때 너무나 미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좀 쉬겠다. 그러면 지금 네. 들어가서 할 게 없잖아요. 할게 사실. 없거든요. 간호사들 지금 그 압수술 정리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불필요하게 꼴 불필요하게 거죠. 미리 들어가서 맞아. 그러니까 진짜 자기 좀 해야 될 쉬겠다. 일을 근데 솔직히 오더 넣고 하는 게 시간도 걸리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은 당연히 하고 들어가야 되고 수술장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 수술실 가야 되니까 네, 당직 선생님한테 부탁한다는 거는 그것도 떠넘기는 거지. 제일 비겁한 건 뭐냐면 직접 얘기를 부탁을 해야 돼. 내가 맞아. 미안하면 진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죠. 그거는 내가 직접 얘기할 용기가 없고 미안하니까 그걸 남한테 떠넘기는 거라서.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에요. 교수도 알 거고 네. 왜 벌써 들어왔냐? 네가 들어올 수술도 아닌데 왜 들어왔냐? 네. 그랬을 때 얘가 자기 배우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배우고 싶어요. 수련이라는 게 어쨌든 배우는 과정이니까. 근데 자기 할 일, 듀티를 안 하고 나는 그 단물만 받겠다는 거죠. 수술 배우고 자기 익히고. 근데 자기 카운터는 잠도 못 자고 그 오더 내고 환자 그 까다로운 환자 매니지하면서 그걸 다 시키고 나는 수술을 배우겠다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내가 주겠다고요, 내가. 혈액형도 좀 맞잖아요. 심하네요. 그리고 내 새끼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아니, 저렇게 여유 있는 의사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 한 템포 쉬어가자 이렇게 해서 다 옆으로 이렇게 그치. 커피 근데 한잔 지금 하실까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격양돼 있는 환자분을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게 여유를 같이 좀 그치. 잠깐 너무 감정을 잠깐 누그러뜨릴 시간을 주고 이런 자기 것도. 거기에 네. 너무 몰입돼 있는 사람을 네. 잠깐 네, 맞아. 환기를 시켜준다고 네. 하죠 우리말로. 환기. 그게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격양된 경우가 많아서 환자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어떻게 잘 달래고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인데 아까 진짜 그 다들 흥분할 때 한 템포 쉰다는 게 그 거기에 뭐냐 개입되어 있는 의사로서도 힘든데 그 순간 이렇게 제3자의적인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능력이라고. 이익준 최고. 정말
서영아, 얘기 좀 할까? 강의 그 인턴이구나 서영이. 그 고문관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고문관. 고문관. 장돌이라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게 무슨 상황이라서 잘못인데? 그 요즘 그 뇌 쪽의 혈관과 관련돼서 이제 인터벤션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유로 중재적 인터벤션. 시술, 중재적 시술. 그러니까 뭐냐면 두개골을 열어서 막 해집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벅지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코일이라고 하는 걸로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출혈이 있는 부위를 국소적으로. 맞아요. 그걸 하면은 왜 이런 인터벤션이 발달했냐면 환자의 그 시술 후 퀄리티 오브 라이프 QOL이라고 하죠.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개두술을 하게 되면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정교하게 잘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잖아요. 특히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긴 여생을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 환자를 위해서 최대한 후유증이 적은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영상이 너무 발달해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중재적 시술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같으면 수술을 했을 일들도 대부분 중재적 시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되게 안타깝게 허벅지 쪽에 있는 털만 밀면 되는데 이제 머리를 다 밀어버려가지고 혈관이 터진 부분에 코일을 집어넣어 패킹하는 시술인데요. 그래서 시술 전엔 혹시나 있을 감염을 대비해서 사타구니 쪽 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턴이 잘못해서 사타구니 쪽이 아니라 머리를 밀었어요. 제가 전달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되게 좋은 제 잘못입니다. 기술이죠. 손해배상 청구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화를 내겠어요. 그래 진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깟 머리카락이 뭔 대수입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기 괜찮습니다. 때문에 더더군다나.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보면은 뭐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랑 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뒤바뀌어가지고 서로 다른 걸 때린다. 맞아요. 사실 네. 이거는 그거에 조금 훨씬 더 약한 약한 버전이지만 이런 실수들이 맞아요. 좀 삐끗하면은 진짜 그런 황당한 경우를 실제로 그런 시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거죠. 환자 확인하고 부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고 마킹하고 또 다시 마킹하고 그거를 2차 확인하고 한 명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명만 의사 또 수술 직전까지도 계속 확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해서 맞아요. 구멍 여러 개 이렇게 해도 사고가 나려면 그 구멍들 다 통과해가지고 뚫리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확인을 하면 그 중에 한 명만 제대로 발견을 해도 사고가 안 생기는데 스위스 치즈라는 게 구멍이 이렇게 다 맞물렸을 때만 통과되는 거니까 한 3단계 정도 치즈를 다 통과하려면은 사고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얘가 인턴이 잘못을 물론 직접적으로 실수는 인턴이 한 거지만 그 전에 교수, 치프, 예방할 수 있는 3년차, 2년차, 1년차들이 다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 성형외과에서도 안전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닥터푸TV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7화에서 9화까지 몰아서 빠르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제가 배울 점도 많고 의사로서 그리고 저희들끼리도 얘기하면서 정말 추억이 생각나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보고 리뷰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부원장님 시작은 문과 졸업은 이과 서울대쯤은 2번 합격 부원장님 표꿀 같은 정보 얼굴뼈 윤곽 4개 맡겨 태어나 처음 하는 유튜버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웰컴 꿀미모 원하시면 꿀단지 푸원장에게 오세요.